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성수기입니다. 의안 해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송봉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선거위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11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11월 6일 제출된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9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진행 순서는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원, 국 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송봉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유성구청 및 소관 부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채택된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건의안 등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신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소셜미디어란 관계 중심의 쌍방향 소통의 개념으로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인터넷 홍보 매체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및 구정 참여도를 더욱 높여 유성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에 사용된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 매체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관영 의원님으로 발의되고 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에 3건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성구 조례 중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직제를 미반영한 조례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을 대체하였고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 적합성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승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성구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평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입에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령 기관 등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주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가 관련 시행령에서 제11조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의회를 쓴다는 건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서 이게 시행령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이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위법에 그 조례로 담는 건 안 받는 거고 시행 규칙에 담아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걸 시행 규칙에 이제 옮겨서 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보공개 심의회는 계속 운영이 예. 되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지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 서명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조례 별지 제1호부터 7호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가 별지 서식이 불일치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채 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자치법규 위반 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 제명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재석입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한 전민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 및 문화, 예술, 공유공간 확대로 주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9억 원, 시비 15억 5천만 원이 보조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소요될 대상입니다. 위치는 문지동 632-4번지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부진에 건축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92 입방미터이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 및 3층은 공공도서관, 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며 본 사업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혁 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 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 진행 순서는 실원국 본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국 본부 전체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원입니다. 우리 의정 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풍 현행자치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조 세임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임 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315억 2,371만 9천원에서 1억 7,376만 7천원 증액된 316억 9,748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시 조정 교부금 통보에 따라 1억 6,935만 9천원을 증액하여 269억 6,935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으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440만 8천원을 증액하여 3,440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119억 9,616만 8천원에서 30억 4,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9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예비비입니다.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5,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 거래 지출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권리기금을 적립하고자 3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부터 21쪽 내용을 함축해서 보고 드리면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권리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으로서 구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 회계로부터 31억을 적립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기금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방 상여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서리한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2019년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기획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경 예산 정액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줄 알아야 그 세출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입을 크게 세 개를 나눈 지방세랑 그리고 조정 교부금 그리고 세외 수입 셋 중에 가장 세입을 추계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저는 세외 수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위치에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거를 또 각 부서에서 또 다 징수하고 교부하고 종합적으로 또 세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 지방세랑 조정교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세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유연성을 기하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계가 어려운 것은 최대한 잘 추계를 하고 추계가 어려운 것은 적당히 과소추계하면서 예산의 유연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조정 교금이 268억 정도 예산 추계를 했다가 최종 조금 증가해서 1억 7천 정도 증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일반 조정 교부금 예산이 250억으로 과소 추계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에서 통보가 없었지만요. 그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억에서 한 253억 정도 저희가 일단 그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한 16억, 17억이 줄어드는데 세수가 올해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또 내년에 또 가봐야지 이게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해마다 또 그 연초 계획보다 조금씩 차이 난 경우는 이제 더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 시에서 통보받은 비공식적 세입액이 25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얼마 정도 통보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268억, 200 이 정도 규모로 통과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조정 교부금이 줄어들 예, 저희는 예상이 되고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정 교부금 그 시에서 판단하는 그 금액만큼 추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 지속적으로 시의 부족한 예산을 이야기해서 추경에는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중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과 변동 없음을 보여드리며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조 홍보실 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의 20억 7,692만원에서 0.6%인 1,349만 6천원이 감액된 20억 6,3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첨단 분야 각 사업을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사업과 윈도우 서버 운영체계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414만 2천원을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구입 낙찰 차액 93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서기한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생활수관장님 나오셔서 태영생활수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수원장 이야기입니다. 평소 국민의 국민 증진과 평생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영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활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233조 평생활수원 총 예산액은 기존 예산의 112억 1,784만 9천원에서 2억 8,971만 원이 증액된 115억 755만 9천원으로 2.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8,387만 3천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8%가 증가한 3억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심도서관 북카페 임대료로 재산임대 수입 3,127만원, 맘스라이브러리 건립을 위한 중앙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조 평생활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59억 3,502만 4천원에서 1,487만 8천원이 감액된 59억 2,054만 6천원으로 0.24%가 감소했습니다. 243조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활수 특화 프로그램에서 156만 8천원,
506번 춘천대학 운영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움사랑방 운영에서 실비보상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평상수 방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 1,32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 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조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규정 예산액 52억 8,282만 5천 원에서 3억 418만 8천 원이 증액된 55억 8,701만 3천 원으로 5.7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암 관평도서관 운영에서 총 2,088만 8천 원, 자건도서관 운영 지원금 3,492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맘프라이브러리 설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기울세 3억 원 및 구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으로 수록한 2019년도 제3회 소방인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조 도서관운영과 소관 공공 및 공공운영 건축 물건 및 기금은 사타직원의 자건도서관 건립 사업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54만 8천 원을 반영해 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상수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인정 예산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관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평생학습 원장님도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올해 미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어디서 개최 예정이었고 미개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개최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최 안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경년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 해마다 개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경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개최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오늘 전남 순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관계자 실비 보상이 한 명당 2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죠. 네. 2만 원 이상 측정하기에 좀 어렵습니까? 근거 조항이 제한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관련 근거로 나가는 것이죠. 하루에 만 원씩 해서 이틀 2만 원, 이틀당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그 4시간 중에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만 원이란 돈이 좀 적을 수 있는 돈인데 근거 조항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상향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본 의원은 맘슨 아이보리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좋은 점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점만 말씀하신 거죠? 네, 설립이 완공된 후에 파생될 수 이게 있는 인사보호하고 예비 인사보호를 위한 그런 도서관인데요. 그분들만 위한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임산부하고 예비 임산부를 위한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떼야 된다고 전에 말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이제 상설 인력 3명을 이제 배치할 계획이 있고요. 맨 위치는 이게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런 4층 부분은 이제 보건소와 연계해서 공동육아 부분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완공이 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완공이 되고 나면 또 타구가 됐던 다른 곳에서는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거듭 관심을 가져주시자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수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수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선재입니다. 계속되는 국정화 등의 노고가 많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조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32억 9,255만 3천원으로 기재액 대비 0.8% 증가한 12억 3,6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불연품 매각대금 1,85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9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로 등록면허세 9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 종업원분 5억 원, 지난년도 수입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정금을 3억 9,708만 9천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공예산 실태조사 지원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기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 등 1,66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교계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7,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24억 9,503만 7천원으로 기재액 대비 0.45% 감소한 2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조 회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0.24% 감소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차량 성각비로
노후 차량 대체 취득에 따라 차량 정비 감소와 유류비 절감액 등 예상되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원관리과는 기존 예산액 대비 3.69% 감소한 3,13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비 감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73쪽 민원여건과입니다. 기재액 대비 1.57% 감소한 1,40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 스캐너 교체 등 예상되는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재액 대비 6.92% 감소한 1억 3,42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 국비, 국유재산 공제 가입비 등 예상되는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수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부 자치혁신본부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별, 본부별 총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부 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과 조정교부금 중 가장 추계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추계가 가장 어려운 것은 세외 수입이다. 세외 수입의 가장 추계가 어려운 것은 변동성이 가장 크고 항목도 많지만 부서별로 다 그걸 추계해 오는 것을 집계하기 때문에 과소 추계했을 경우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걷어들여지는 세입의 대략적인 예상액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그 예산 자금을 시차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수입이 아닌 이런 세외 수입 추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부터 제가 세외 수입 추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본 예산의 9억으로 편성되었다가 22억 3천억이 증가한 11억 3천만 원으로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자 수입이 추계가 부정확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거는 이제 재정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빨리 이렇게 내려달라고 이제 금액이 모자라고 이럴 때도 있고 분기마다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막 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안 왔다가 지금은 이제 신속 집행이 광역시에서 구로 내려가는 거 막 교부만 해줘도 그게 실제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이제 일시에 많이 내려오면서 더 추가로 이제 이자 수입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 2018년 신속 집행 비율이 2019년도 신속 집행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속 집행이 오히려 더뎌지고 있고, 그리고
기말에 지출되는 비율이 작년 비해 올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자 수입이 더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것도 하나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세입의 그 기금이라든지 예치금의 그 대략적인 그 금액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증감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25%라는 비용이 좀 컸고 더 문제인 것은 2020년도 예산에는 공공예정 이자 수입이 지금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으로요? 예. 내년도에도 지금 금년도 9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추계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합리적인 예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감에 대한 이유가 그 각종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 이자를 높였다거나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과소추계 하신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 예산에는 타당한 좀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죄송하고 추후라도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추계를 세입에 최대한 그 접근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원을 과소추계해서 하반기로 돌려서 추경 예상 자원으로 쓴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남으면 무조건 예상 못한 2월에 또는 2월에 또는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세원관리과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도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억 예산을 했는데 최종 예산이 1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했고 사실 올해 2020년도 3억 증액에서 12억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도 예상하기 어려운 세금인 건 아나 올해 예상 세외 수입이 이 정도면 좀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징수율, 그동안의 징수 실적을 비례했을 때 이것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12억 올해 좀 과소 추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 지난 연도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9억에서 8억이 늘어나면 100%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여튼 먼저 정확한 세입 추계를 뭐 예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그 잠깐 내용 설명을 드리면은 예년에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해서 조정 공유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이제 8억이 된 건데요. 그 예산 그 조정 교봉이 없을 때는 보통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세입이 잡혔었거든요. 지난 연도가. 그래서 그 중간치 한 9억 정도로 추계를 했던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 제조사 조정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1년이거든요. 그 세입 납부 기한이.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제 납부됐던 게 한 8억 원 정도가 그 금년도 이제 뭐 세입으로 집혔지만은 관연도 넘어가면서 이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체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억 원이 이제 금년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한 100%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제도 예. 예, 그거 파악 때문에 이제 900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적 제조사 사업은 6억 7천이고요.
그 이행 강제금 해서 1억 3천만 원 포함하라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외 수입을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좀 예산 자원 사실 풍부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재정 계획을 세워야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 수입에 대한 추정이 조금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관행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수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본부 수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평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조 세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6억 681만 9천원으로 기존액 대비 9.82%에 해당하는 11억 2,759만 7천원을 진행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자치과는 로컬푸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설치 사업 환수금 1,269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게이트골장 시설 개선자 사업 특급 1억 원, 유성구 반다디 체육센터 건립기금 10억 원, 체육회 운영지원기금 1,44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교육과학과는 과학정책 우수기관 후산금 5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89조 자치혁신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4억 9,86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에 해당하는 11억 8,056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조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113억 7,9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2억 1,1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1,77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공간 조성 사업비 5억 3,890만원, 유성 푸드 통합 지원센터 교통유발부담금 58만원, 로컬 푸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반환금 1,26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조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64억 7,9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가 삭감된 4,65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사항으로는 199쪽부터 221쪽까지 예산서를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104억 4,80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3%가 증가된 9억 8,6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심사수당 105만 원, 유성문화원 인건비 2,180만 6천 원, 입장 운동경기고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성구 반다디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0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교육과학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7,097만 8천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0.47%가 삭감된 1,75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비 1,80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학적 책 우수기관 포상금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혁신 후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혁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네, 본부장님 요거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194조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예산안 193조입니다. 예, 200만 원. 네,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 발전 시스템 이동 교육하고 파견 교육 등 어린이집 교사 기교육 등으로 인해서 이게 교육비가 필요 없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잡혀 있는 게 교육에 대한 항목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래 찾아가는 교육으로 이걸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집합 교육을 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교육 내용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합교육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지금 수가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지금 거의 3월부터 시작이면 지금 한 7, 8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어린이집의 반응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그 4월부터 이제 꾸러미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7월에 상반기 이제 사업평가 간 다음에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 이게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몇 개소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6개소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 만족을 한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그 어린이집 전체 대상과 유치원적으로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는 한국유통공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육기관 20개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에서 뭐 민간이라든가 가정 다 포함해서 20개로 한 4개소 정도만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우선 내년에는 20개. 예. 그럼 점차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 반응이라든지 그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설문조사 실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우수 농산물,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저희가 15년도에 제정한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뜻은 이 농산물 안에는 그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시의회인가 어디서 한번 저희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194쪽에 농산물 안정성 검사라고 해서 증액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이미 그 어린이집에 노건푸드 그 유통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들어가는 그 농산물의 범위가 또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될 만큼의 이 예산이 잡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잔류 농약 검사 에 대해서
신규 신청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유성구만 하다가 지금 저 5개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돼요. 네. 의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이 안에 그 농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이 돼서 이게 더 시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쭈는 겁니다. 정정합니다. 1,0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을 더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재 하던 그 양보다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를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겁니까? 맞습니까, 회장님?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지금 노카푸드 유통 공급 대상자가 그 63개 농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인증제 조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신청하면은 그 허용 기준에 맞는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 하면 말씀하시는 조례 안에 그거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먹거리인 만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왜 그렇게 이미 검증이 된 부분에 그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의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여기에 작은 금액일지라도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본 의원은 좀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본부장님 그 혁신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시느라 요구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에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합니다. 당초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내재성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서 이거를 허물고 이제 새롭게 짓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지금 되었나요? 설계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역 공동체 지원, 즉 잠재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용이하게끔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좀 범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실 계획인지 혹시 설계에 대한 기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범용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되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접근성 그런 거 하고 그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그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네, 그렇게 예. 설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럴 계획이었으면 사실상 당초에 매입 당시부터 예. 철거 계획도 같이 염두에 넣어서 했으면 적어도 반년, 길게는 1년 정도 일찍 개소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닌가 예. 본의원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늦어진 만큼 그러면 그 자체적인 사용자인 공동체 분들에게 이용이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예. 향후에 설계에 좀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 또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 활동을 하기에 통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선호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지금 성격이 좀 틀려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통장은 행정 조직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가 좀 약간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의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성격과 취지를 본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훨씬 더 자긍심을 갖고 예. 주민으로서 훨씬 더 위원직을 더 선호해야 되는 게 사실상 이론적으로 맞지만 예. 현실은 주민자치임원을 버리고 통장직을 도전을 하는 그런 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발휘할 만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금 처장님께서도 뭐 정부의 그 분권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시범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금년에 했지만 내년에 더 좀 숙성시켜서 내후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자치공권 특별회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진짜 그 정말로 그 주민자치회로 더 많은 그 권한이 위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조 체육회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 사업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체육회 운영 지원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지방 체육회장이 이제 자치단체 장에서 이제 그 일반 민간 위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2000년 1월 15일까지 이제 그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도 선거인단이 지금 200명 정도 지금 구성을 해야 되고 공정선거 지원단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4명 정도 선출을 해야 돼서 지금 저희가 1월 15일 날 선거를 목표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그다음에 현수막 등 이렇게 이런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해놓은 거 그런 내용이에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공정 선거 지원자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공개 모집을 하실 지금 공고 중에 생각이십니까?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까? 현재. 예.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위 현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역 신문부 수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역 신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정액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 마친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이 국12 보조사업, 교정교부금, 예산 절감 등 꼭 필요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빼놓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해놓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